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KB자산운용의 육동희 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KB자산운용 ETF 전략실을 맡고 있는 육동휘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목소리 정말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식에 관한 공부를 또 할 겸 그 KB 상품 이야기도 들어볼 겸 이제 같이 해서 왔는데 네.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궁금한 것들 이야기 해볼게요. 네네. 네. 최근에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로서 또 이런 이야기를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기 침체라고 하면 뭐 쉬운 용어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전문가적인 접근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경기 침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전반에 수개월 이상 그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위축되는 상황을 이제 경기 침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원래 썼던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 침체라고 이번에 발생되는 이제 우려되는 경기 침체는 사실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워낙 코로나19 이후에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놓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는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팽창된 지금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연준이 가장 강하게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세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러면 또 연쇄적으로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로 가는 이런 과정들을 감수하고 진행했던 거이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올해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은행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은행 파산 쇼크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도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은행들 하락 그리고 뱅크런 이슈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뱅크런은 사실 과거 금융위기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뱅크런은 당연히 짧은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맡겨뒀던 예금을 찾아가는 형태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거와 패턴이 조금 다른 거는 이번에 뭐 실리콘뱅크 은행부터 해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이 이제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금을 인출하는데도 단 몇 초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동안 갑자기 자금이 물밀듯 그 썰물 빠지듯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그러한 형태 때문에도 계속 지방은행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실 뱅크런이 기본적으로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은행이 나빠 보여서 내가 맡긴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돈을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라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은행의 문제를 어떠한 부분에서 생겼는지를 보게 되면 사실 1년 동안의 예금을 받아서 1년의 이자를 주면서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은행 예금만큼 이상을 벌어서 투자자들한테 드려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자산과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운용 기간이 좀 달랐던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크게 뭘 잘못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긴 미국 장기 국채를 갖고 있다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채의 평가 금액이 빠지는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자 돈을 다 뺐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미국 지금 지방은행들 특히나 서부에 있는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던 그러한 서부 기업의 대출과 예금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은행들이 많이들 지금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끝났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현재는 계속해서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방금 그 국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것 중에 하나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국채 하락이 또 있었잖아요. 네. 가격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뱅크런 이슈가 나오는데 SNS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 세상이 굉장히 좀 빠르고 다양하고 복잡해졌죠. 예. 은행들이 이런 위기를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최근에 워런 버핏도요, 이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고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저께 주주총회도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워렌 버핏은 은행주 하면은 굉장히 그분만큼 많이 알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만큼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그 회사에서 지원을 했었고 투자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2011년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문제 있을 때에도 50억 달러를 어떻게 보면 소방수 역할로 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그러한 재무제표라든가 은행에 대한 생리 이런 부분들을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최근 들어서 어느 인터뷰에서 했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방은행들의. 물론 예금자 보호를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을 없게 하겠다라는 게 현재 그 방침이다 보니까 돈을 맡긴 분들이 그러한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 파산들을 지켜봐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상반기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도 그랬지만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예금을 받은 거에 이자를 주기 위해서 대출을 또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대 마진을 먹고 이러한 구조에서 대출을 회수를 해야 돼요. 왜? 예금들을 찾아가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 예금을 받아서 장기의 자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둘이 잘 안 맞는 거죠, 만기가. 그러다 보니까 회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계속 생겨지는. 그래서 이걸 또 최근 들에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하려면 또 자산들을 매각하고 대출들도 매각하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매각이 잘 안 되거나 돈 흐름이 막힌다 이러면 또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이야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다 종료 시점에 다다랐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파산 쇼크로 더 이상은 금리를 이제 올릴 수 없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최종 금리에 거의 다 도달했으니까, 이런 금리 인상이 이제 끝으로 대장주들이 폭등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희망사항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형주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지만 성장주들은 금리가 낮고 그 자금 조달이 쉬운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하는 그러한 주가가 그래서 가파르게 오르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높을 때에는 위축됐다가도 주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이제 자금 조달 자체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면 다시 주가엔 긍정적으로 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자체도 당장 이제 진행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도한 거는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경기가 연착륙되든 그게 침체로 강하게 나오든 연준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계속 올리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갑자기 급변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는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 굉장히 시장이 계속해서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언제쯤 마치는 것보다 이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거냐에 따라서 또 이제 주식들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 아까 맨 처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아까 전미 경제연구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였고 이제 침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이 멘트들은 다 후행하거든요. 경기 침체였구나라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막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때는 경기 침체라고 모르고 있다가도 저희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와중에 거의 금리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우리는 겪었고 곧 끝날 거다라고 선언하는 어떻게 보면 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이제 하락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